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글로벌의 이학년입니다. 주식시장이 어제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 같더니요. 오늘은 다소 숨고르기 하는 모습이 완연합니다. 오늘 밤에 보고되는 고용 보고서의 발표를 앞두고 뭔가 좀 긴장한 분위기가 있었고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생각보다 조금 늘어난 것도 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하락한 것은요. 성장주가 좀 몰려있는 나스닥에는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충분했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스닥은 지금 저점 대비 19.6% 가까이 올라가면서 이제 강세장 전환 진입에 아주 초읽기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의 마감 상황을 자세한 내용을 최서영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8월 4일 목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등락을 반복하다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26% 하락했고요. S&P 500도 0.08% 하락한 반면 나스닥은 0.41%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노동시장 냉각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형적인 불황의 징후인 일자리 손실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면서 냉각 신호가 아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로엔가트는 다음 날 예정인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이날 나온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시장이나 연준을 움직일 재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고용보고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현재 시장은 금요일에 발표되는 7월 고용보고서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7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25만 8천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달인 6월에 37만 2천 명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실업률은 3.6%로 전달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고용보고서를 통해서 연준이 앞으로의 금리 인상 속도를 가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꺾일 줄 모르는 물가 상승세에 영국마저도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영국이 빅스텝을 단행한 건 1995년 2월 이후 27년 만에 처음입니다. 때문에 기준금리는 연 1.25%에서 1.75%로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던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영란은행이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상황에서 유럽 중앙은행과 미 연준의 공격적인 조치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역시나 오늘 큰 하락세 보였습니다. 3.6%나 하락했고요. 헬스케어 섹터 그리고 필수 소비재 섹터의 흐름이 부진했습니다. 종목별로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주가는 블랙록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한 후 약 10% 급등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코인베이스 주가는 장 초반에 한때 4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88% 상승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이번 분기에 중국 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주요 도시 봉쇄 이슈 등으로 여러 가지 역풍을 맞았었죠. 이 때문인지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기는 했지만 성장률이 이번만큼 낮았던 것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곧바로 이전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는 매출이 부진했다라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예상치를 밑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연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한 후에 약 2.5% 하락 마감했습니다. 루시드도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고요. 생산 전망치를 축소했다라는 소식에 약 9.7% 하락했습니다. AMTD 디지털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지 2주 만에 2만 % 넘게 폭등해서 화제가 됐었죠. 목요일장에서는 22%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가에 대비해서는 현저하게 높은 수준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회사 측에서도 주가가 폭등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의아해했고 결국 월가에서는 제2의 게임스톱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곧 열릴 주주총회에서 3대1 주식 분할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목요일장에서 주가는 0.4% 올라서 $925가 됐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주식 분할 외에도 테슬라가 전기차 생산량 증가에 맞춰서 배터리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또다시 하락해 90달러를 하회했습니다. 공급 부족 문제가 여전하기는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경제 약화가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때문에 국제유가 8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목요일장에서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달러화가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고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한 점에 영향을 받았고요.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금 가격 1,80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이슈를요,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애프터마켓 픽4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태수 미국 세무사를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해고, 허리케인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어떤 의미이신가요? 네, 지금 미국 시장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노동시장이 어떻게 잘 버텨줄 것인가 이 부분인데, 연준에서도 지금 노동시장에 대해서 견고하게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이렇게까지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포인트나 올릴 수 있고, 앞으로도 미국 경제가 침체는 아니고 연착륙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장 이제 공적적으로 고용했던 그런 기술주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제 인력이 초과돼가지고 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동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소비라든가 투자가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면서 아마존이라든가 샤퍼파이 그리고 펠로톤 같은 회사들은 이제 코로나 관련된 그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력들을 대폭 늘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회사들은 금융주들은 IPO가 그때 갑자기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IPO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또 인력을 늘렸고, 그리고 모기지 대출 기관들도 이제 금리가 바닥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통해서 모기지를 이제 다른 걸로 갈아타는 이런 고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모기지 관련 인력들을 추가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들로 인해 가지고 급증하는 인력 채용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이제 델타 에어라인이라든가 아니면 힐턴 호텔 뭐 이런 이제 여행 관련 그런 기업들 그리고 레스토랑들 이런 쪽에서는 또 이제 그 봉쇄 조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는, 강제적으로 해고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상황이 또 바뀌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회사들이 이제 정반대로 또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고용을 엄청나게 늘렸던 회사들이 지금 해고를 강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아예 고용 자체를 동결시켜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굉장히 화려하게 IPO 시장을 주도했던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 그 직원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5배나 증가를 해서 14,000명이었는데 지금 7월 달에만 직원의 6%를 정리해고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840명 정도를 지금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납니다. 지금 99,000명이나 줄여놓은 그런 상황이고, 샤퍼파이도 10%나 줄였고요. 펠로톤은 20%나 줄이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발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금리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또 이제 그러면서 모기지 시장이 좀 부진해졌죠. 그러면서 또 이제 IPO 시장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지금 대규모 해고를 예고하고 있는데, 뭐 특히 이제 그 주식거래 쪽에서 유명한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한 1,000개 정도 일자리를 줄이는 그런 상황. 그리고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거래하는 코인베이스도 지금 암호화폐 가격이 급격히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또 역시 1,000개 정도 일자리를 줄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떤 기술주라든가 여기에서 계속 이제 확산되고 있는, 산업별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는 소매업체들까지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게임스톱이라든가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고를 하겠다, 이렇게 또 해고 대열에 합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해고하는 상황들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또 필사적으로 또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항공사라든가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고용이 쉽지가 않은 게, 특히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들이라든가 아니면 어텐던트들을 이렇게 다 해고를 갑작스럽게 강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요구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 상황, 결국은 이제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또 다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야지만 조종대회를 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여행 인력들에 대해서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사님, 그 시청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고용을 좀 줄이거나요, 아니면 또 고용을 또 확대하는 경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주가에 또 호재 인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지없이 크게 내리기도 하는데,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이제 연준에서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됐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한 75만 5천 명 정도를 다 고용을 못했다. 그래서 미국이 여전히 고용 여력이 남아있다.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노동부 쪽에서도 발표를 한 게 실업자 한 명당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당 1.8개의 일자리가 미국에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안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밤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올랐거든요. 지금 6월 달부터 해서 지금 꾸준히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밤에 26만 건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한 6천 건 정도, 6천 명 정도 이제 상승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내일, 오늘 밤이죠. 한국으로는 이제 오늘 밤 비농업 급여 보고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비농업 급여 보고서가 굉장히 크게 둔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달에 6월 달에 37만 2천 개 했는데, 이번 7월 달에는 25만 8천 개 나올 것이다.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숫자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조금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장만 봐더라도, 지난밤의 상황을 보더라도 유가 급락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어요. 유가가 크루드 오일이 뭐 2% 이상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고, 장중에는 3%대 하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유가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줄어드니까 좋은 현상인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제대로 이제 크게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실업 청구자 수가 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자자들이 더 크게 이제 반응을 하면서 이제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만큼 노동시장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기존의 어떤 학습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8만 건 정도까지는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도 계속해서 이제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연준의 그런 신뢰성이 남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수준이 이제 갑자기 돌파가 된다면 지금 보면은 20만 건 초반대에서 25만 건 돌파할 때도 시장이 조금 충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8만 건이 다시 돌파할 때는 연준의 정책, 통화 정책이죠.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조금 의심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오늘 밤에 나오는 그 비농업 부분의 급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건수가 바뀌게 되는지 예측치와 얼마나 차이가 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는 세심하게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를 키워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 급락이라고 이슈를 정해 주셨는데요. 세무사님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유가 급락 이슈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휘발유 가격이 한 50일 정도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식품 가격 엄청 올랐고 그리고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한데 그나마 이제 유가가 자동차 기름 넣을 때 유가 좀 떨어진 거 보면서 좀 안심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이제 2,100원 올라갔을 때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지금 가면은 1,800원대에 넣을 수 있으니까 금액이 벌써 몇천 원씩 막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좀 이게 좀 뭔가 좀 위안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유 가격이 지금 선물 시장에서 어떤 그 앞으로의 수요 위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라든가 아니면 중국이 아직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 러시아의 전쟁 지속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선물 시장에서 이제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지난밤에 88달러까지 지금 WTI가 지금 하락을 했죠. 지금 2월달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고 나가지고 거의 지금 그 최저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휘발유 가격, 그러니까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 가격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주유소에 펌프당 가격이 지금 4달러 11센트까지 지금 하락을 했죠. 이게 5달러까지 넘어갔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국은 이제 휘발유나 이런 것들이 뭐 경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출근하려면은 자동차 타고 휘발유 넣어야 되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뭐 올라가든 침체가 되든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 부분들이 좀 다소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 이제 연료 공급업체인 가스버디의 이제 그쪽에 있는 이제 책임자인 석유 분석 책임자인 디함이라는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20개 주에 8만 5천 개 주유소가 이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 4불 초반대까지 다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4불 밑으로 떨어질 거다. 갤런당 3불 99센터로 하락을 할 거다. 이게 심리적으로 4달러가 굉장히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했고 빠르면은 다음 주에 2달러 99센트까지 떨어지는 그런 주들도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텍사스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조지아, 알칸소 아니면 테네시, 미시시피 같은 그런 한 10개 정도 되는 주들이 있는데 이 지역들은 이제 스테이트 인컴 텍스 그러니까 주에서 받는 소득세가 없거나 아니면은 세일즈 텍스, 부가세 우리 한국에서 10% 내죠. 그 부가세가 없는 그런 이제 지역들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아서 3불 밑으로 2불 99센트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또 한쪽에서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코메리카 뱅크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는 게 여전히 1년 전보다는 훨씬 높다. 그래서 소비자 신뢰에 어떤 그런 지출에 좀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가 더 하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더 지속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도 했고요. 유가 하락이 어쨌든 지금 에너지나 주택, 뭐 식품 이런 생필품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물가를 상승시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유가 하락이 이제 소비자 시장으로까지 전이 되면서 좀 더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을 하락시킬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표정만 보더라도 우리 소비자들이 휘발유 가격이 떨어져서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고 있는데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주주 입장에서 보면 약간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주주 입장에서 에너지 섹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보면 이제 에너지 섹터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하겠다라는 그때부터 해가지고 사실 계속 조금 불안한 모습 보였죠. 그 이슈가 처음에 뉴스가 나왔을 때부터. 그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유가를 낮출 수 있다, 이제, 좋은 어떤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증산을 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증산을 하겠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금 이렇게 증산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중동 국가들이 어떤 그 유럽의 위기,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이나 이런 것들, 지금 유럽 쪽은 사실 미국보다는 유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이제 증산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뭔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는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또 이게 미국 정부도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관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게, 사실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와가지고 유가를 내리는 데는 사실 크게는 역할을 못했습니다. 어떤 기존의 흐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지, 미국 정부가 무슨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중국이나 어떤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지,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 뭔가 대단한 협상을 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보면은 이번 주, 지난 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발표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포함해가지고 한 30억 달러 정도의 무기를 중동에다 팔고 왔습니다. 굉장히 큰 마케팅을 제대로 하고 왔는데, 결국은 이제 중동 방문이 좀 다른 의도들이 있었다라는 게 그렇게 밝혀져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S&P 500 지수가 한 달 동안 보면은 한 8.6% 상승했어요. 근데 에너지 장비 산업이 마이너스 6%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조금 더 길게 보면은 마이너스 14%나 하락을 했어요. 쉘이나 엑슨모빌 같은 이제 정유 산업 쪽에서 이 회사들이 사실 굉장히 2분기 실적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막 예상하고 사실 매수도 하고 그랬는데, 1개월 동안 거의 보합 수준에 있었고요. 그리고 3개월 동안 보면은 마이너스 1%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섹터가 사실 앞으로 미래 전망에 대해서 어려운 게 굉장히 많은데, 에너지 기업들이 수익을 높이는 것 자체를 소비자들이나 정부는 모두 노골적으로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수익 환수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 시즌 이렇게 지나가면서 허리케인 시즌이 다가옵니다. 허리케인 시즌 오면은 이게 한번 심하게 불어닥치면은 이제 교통망이 마비가 돼버리죠. 그리고 그거 지나면은 또 겨울 폭풍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다들 경험치를 알고 계실 거예요. 겨울 폭풍 와가지고 어디 파이프라인이 눈에 덮여가지고 터졌다, 막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지금 어떤 전반적으로 에너지 시장에서, 특히 이제 에너지가 이제 대체 에너지 뭐 여러 가지 나뉘는데, 이런 정유 사업 부분에서, 그리고 에너지를 채굴하는 이런 그 장비 산업 부분에서 그다지 좋은 상황들이 이어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지금 유가 하락 추세가 러시아가 전쟁 중에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특별한 전쟁 징후가 없다면 계속 이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 가격의 하락은 결국 기업의 순이익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엑슨모빌이 최근에 이제 이틀 동안 급락을 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저가 매수라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듯이, 성급하게 지금 에너지 정유 산업 부분에 매수에 가담해서는 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직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